그래서 예상하기로는 A17 프로 정도랑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이제 노치가 아니라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변경이 된다. 699달러에서 899달러 사이 정도가 될 거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가지 또 애플 관련 소식 알아볼 건데요. 얘기해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이폰 17e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 이 저가형 맥북도 있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또 알아볼 내용은 이제 요즘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AI 소식, 요렇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폰 17e부터 볼게요. 뭐 이제 작년부터 나온 시리즈가 있죠. 이 아이폰 숫자 뒤에 2가 붙으면은 이제 저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형보다 조금 더 보급형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나온 내용은 웨이보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이번 아이폰 17e의 이제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120Hz가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나온 아이폰 17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요 프로모션에 들어갔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또 요게 이제 2에서는 다시 안 들어가게 된다. 근데 대신에 여기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작년 아이폰 16e 같은 경우에는 노치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노치가 아니라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변경이 된다. 요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부에 들어가는 칩셋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요 안에는 A19 칩셋이 탑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A19 칩셋이라 그러니까 되게 왜 이렇게 최신형 칩셋을 넣어주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완전 A19 그 기존에 나왔던 그걸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클럭 수가 좀 제한된, 그러니까 좀 사양이 조금 낮은 버전, 그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A17 프로 정도랑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당연히 기대도 안 했지만 이 전후면 카메라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후면에 하나, 전면에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죠. 거기에다가 스펙도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면 같은 경우는 1200만 화소가 들어가고, 이제 후면에는 4800만 화소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결국 가격인 건데, 이 가격이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599달러, 그러니까 작년 아이폰 16e랑 이제 동일한 가격으로 나오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아이폰 16e가 출시할 때 그 당시 이제 16e 같은 경우는 99만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뭐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이긴 한데 99나 100이나 뭐 거의 뭐 동일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요번 제품 같은 경우도 요거랑 비슷한 가격대로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근데 현재 달러 환율이 이제 아무래도 좀 요즘에 심상치 않잖아요. 많은 폭은 아니더라도 소폭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100만원 초반으로 나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아이폰 17e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건데, 근데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이폰 17e가 과연 살만한 제품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메리트가 크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요번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폰 17 모델이 그동안 이제 일반 모델에 절대 안 넣어주던 이 프로모션이 처음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한, 제가 봤을 때 엄청 큰 메리트가 됐기도 했고, 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아이폰 17e가 크게 가성비 모델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아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우리가 일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렌즈가 후면에 2개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요 2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렌즈로 나오게 됩니다. 초광각 렌즈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보면 되는데, 이 초광각이 뭐 엄청 많이 쓴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은근히 요긴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꼭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번 아이폰 17e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메리트가 크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애플에서 이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더 누를 수 있다면은 또 약간의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럴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겠죠. 자, 두 번째로 볼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정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저가형 맥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요 내용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마크 거머닉에서 나왔습니다. 요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PC, 그러니까 윈도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윈도우 PC도 있고 이 저가형 PC 같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최저 사양 옵션이 이제 맥북 에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좀 뭔가 문턱이 좀 높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요번에 저가형 맥북을 출시할 거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일단 맥북 에어보다 아래 등급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13인치가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디자인도 굉장히 슬림하게 나올 거고 엄청나게 경량화를 시켜서 엄청 가볍게 나올 거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칩셋에 있는데요. 이 저가형 맥북에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M 칩셋이 아니라 A 칩셋,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셋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칩셋이 A18 프로인데요. 이 A18 프로 같은 경우는 아이폰 16 프로에 들어갔던 칩셋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보면은 이 겉모습은 이제 노트북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안에 있는 칩셋은 우리가 쓰는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칩셋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성능이 좀 모자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 문서 작업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제들 그리고 영상 시청 어느 정도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 하는데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CPU 성능 자체는 M1과 거의 동일하고요. 이 그래픽 성능은 무려 M1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울 수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썬더볼트가 지원이 안 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USB-C 요게 그냥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 데이터 전송 같은 경우는 살짝 느릴 수도 있다. 뭐 요런 거는 좀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상 같은 경우는 실버, 블루, 핑크, 옐로우 뭐 요러한 색상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전 이걸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일반형 같은 걸 낼 때 색깔을 이제 좀 통통 튀는 그런 색깔로 여러 가지에서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정해진 뭔가 톤 다운된 그런 색상으로 쭉 냈었는데 약간 아이폰의 일반형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런 맥북의 대중화?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가격도 안 볼 수가 없는데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699달러에서 899달러 사이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 100만원 초중반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저렴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맥북 에어에 비해서는 다소 저렴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금액인 것 같아요. 출시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뭐 많이 예상하기로는 올 상반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아마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빨리 나온다면 3월에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저가형 맥북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나름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지금까지 이 노트북에 관해서만큼은 뭐 저렴하게 딱히 나온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맥북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제 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낮아지게 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칩셋이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애플에서 최초로 이 노트북에다가 M 시리즈 칩셋이 아닌 이제 A 시리즈 칩셋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과연 충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물론 아직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스펙 자체만 보면은 거의 M1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수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이제 영상 작업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제품이 나온다면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 될 것 같다. 뭐 그렇습니다. 자, 최근 구글의 공식 블로그에 공동 성명문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무려 애플과 구글이 앞으로 수년간 이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내용이냐면 바로 AI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요즘 애플이 AI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텐데 다른 타사 AI에 비해서 굉장히 형편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애플의 이제 차세대 파운데이션 모델은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베이스로 할 것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이폰으로 이제 뭐 AI 기능을 대단히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애플이 챗GPT랑도 연결을 해놨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시리에서 멈추지 챗GPT까지 가는 것도 사실 좀 번거롭습니다. 아무튼 이 계약 내용을 보고 드디어 애플이 그냥 제미나이를 가져다가 쓰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제미나이의 어떤 그 베이스 뼈대가 되는 그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차세대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제 만들겠다 뭐 요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차세대 모델, 이 차세대 모델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는 이 새로운 AI가 지금 당장 나올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애플이 뭐 지금 당장 나올 것 같았으면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썼겠죠. 오히려 빠르게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아래 올해 출시될 개인화된 시리 이 부분이 보이죠. 이걸 보면 이제 단편적으로는 이제 요 개인화된 시리가 올해 나올 거다 요런 걸 알 수가 있고 요 제미나이의 베이스 모델을 좀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래를 보면 애플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술 기반 이런 내용이 또 있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타사에 애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저장시키지 않기 위함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점정을 찍는 게 애플은 업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유지할 것 이런 문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애플이 정말 얼마나 변태적으로 이런 개인정보에 완전히 집착하는 회사인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다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애플이 이 제미나이의 베이스, 그러니까 이 어떤 뼈대를 갖다 쓰는 건 맞지만 애플식으로 이제 융합하고 해석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낼 거다, 이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시리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는 이제 훨씬 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은 좀 그런 형태로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좀 뭐 하나 묻고 답변만 받고 뭐 요런 게 굉장히 이제 강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롭게 나올 iOS 26.4에서 요 개인화된 시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한번 어떻게 나올지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요번 내용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자존심 세고 자기 생태계를 벗어나지 않은 애플에서 이제 타사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애플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기도 하겠죠. 사실 애플이 구글의 베이스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 내는 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금액이 정말 천문학적입니다. 무려 1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10억 달러면은 거의 1조 5천억이죠. 이거를 매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개인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금액이기도 한데, 사실 뭐 애플이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또 엄청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요번 iOS 26.4 아마도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이 개인화된 시리 정도만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요것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형식을 좀 바꿔서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개선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